그렇죠. 분산 투자를 해놔야 혹시 하나라도 뭐 그렇게 하면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토끼띠들이 아마 하반기 내년도 나쁘지 않고 점차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애기 토끼들은 이제는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세워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래보살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우리 또 하반기 운세를 또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반기 힘드신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일찍이 좀 하반기 운세 또 통해서 희망을 또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반기 운세 좀 미리.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토끼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알아볼 건데요. 우선 이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토끼띠 분들은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토끼 분들이 보통적으로 보면은 사실 집안에서의 운기보다는 이분들도 좀 그게 많으셔. 내 식구들보다 남들이 날 더 도와주는 거, 또 희생적인 거, 또 토끼분들이 애교스럽고 사실 좀 재치가 있고 참 이게 재능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또 온화한 성격도 있으면서도 욱하는 그게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성격들이 있고 예민하다. 이건 진짜 굉장히 예민하고 민첩한 행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보통적으로 자기의 직계 가족들보다는 먼저 타향살이를 해서 내 아는 언니나 내 아는 사람들하고 사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애쓰면서 사는 친구들이 많죠. 나는 토끼띠들이 매력이 있다. 아, 그래, 어떤 매력이 있어요, 선생님? 참 독특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 감각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손재주 이런 거 꼭 이거 직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걸 딱 보면 발상하면 또 만들어야지, 이런 친구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럼 토끼띠 분들은 이렇게 좀 예쁘고 이런 거 잘하시면은 좀 주변에 괜히 난 그런 적도 없는데 괜한 시기나 질투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 좀 많나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잘나거나 좀 낫거나 좀 좋아 보이면 사실 한국 사람만 그러나 모르겠지만 항상 특징이죠. 특징이 좀 약간 앞에서 이렇게 좀 얄미워 재수없어 막 이렇게 하는데 보통적으로 저는 또 오히려 막 이렇게 좀 당당하고 이런 친구들 되게 좋아하고 이뻐해요. 네네네. 너무 귀엽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밤마다 돈 안 쓰면서 그러면 재수없어요.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이렇게 좀 잘난 체 해도 네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잘난 척만 하고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면서 돈 자랑하는 사람들, 그건 조금 얄밉다. 아, 오케이. 그럼 어쨌든 우리 토끼띠 분들은 좀 그런 괜한 구설이나 시비 이런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좀 많이 받아오신 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많죠. 그래서 우리가 토끼띠들이 우리가 이제 이 뭐 천파 뭐 이런 게 있어서 초년에는 뭐 모든 고액을 다 겪는다 이렇게 그걸 하시는데, 토끼띠가 또 누가 있어 우리 집 가족 중에. 근데 토끼띠들이 사서 고생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걔는 안 해도 될 고생까지. 네. 그런 게 예를 들면 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꼴통이죠. 사람들 뭐 너무- 꼴통. 네? 꼴통. 좋은 자리가 있는데도 본인이 싫다고 안 가. 그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싫다고 하는 그런 꼬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도 있는데. 나 좀 특이하긴 좀 특이하지. 그게 왜 그러냐. 성격상 남한테 어려운 소리 하고 듣고 싶지 않아. 자기가 스스로 일단 기척도 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좀 은근히 있어. 내가 사자생활 내가 이거 어떻게든 다음 편에 내가 해가지고 올 거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성가 하신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토끼띠 분들. 네, 자손가 많아요. 자손가 많고, 토끼띠들이 후반에도 그렇지만 이 돈 같은 것도 조금 벌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씩 모아서 불려 나가죠. 지혜로운 친구들이 많죠. 그럼 토끼띠 분들 이제 하반기 운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반기 우리 토끼띠 분들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독님은 맨날 뭐가 제일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돈이죠, 아무래도. 왜 맨날 돈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돈도 많이 버는데. 자본주의 괴물이 돼버려요. 아, 그래요? 네. 돈의 노예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요? 네. 돈의 노예로 이제 살다가 네. 나중에 편하게 살고 싶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책을 읽었거든요. 갑자기 또 딴 말 하는 거야. 네. 젊어서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늙어서 허리를 피질 못한다. 이런 책이 내가 봤어. 근데 젊어서도 못 쓰면 늙어서도 못 써. 진짜로.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토끼분들이 보통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돈에 대한 그게 좀 애처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탕진하시는 빼놓고 애처심이 있는데 둥둥 거리다가 딴 데다가 애만 대 돈이 나가버려. 진짜로. 갑자기 이상한 데다가.
그게 이제 투자도 이상한 투자 같은데 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투자는 하지 마세요. 네. 몰빵. 그래서 여러 가지 군대로. 분산 투자를 해야 그렇죠. 분산 투자를 해놔야 혹시 하나라도 뭐 그렇게 하면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토끼띠들이 아마 하반기 내년도 나쁘지 않고 점차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애기 토끼들은 이제는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세워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토끼띠 분들 중에서 이 운기 중에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운기가 좀 가장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만약에 예술 계통에 있는 친구라면 아마 인정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에 가서 뭐 내가 뭐 그림을 그린다 아니면 발레를 한다, 글을 쓴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좀 뭔가 성공의 끼가 굉장히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토끼띠 분들 제일 많이 보는 나이가 아무래도 61세 토끼띠 분들 많이 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61세나 막 49세 이분들이 많이 볼 것 같아요. 이분들 운기도 좀 괜찮을까요, 선생님? 49세는 올해 중간에 운기에 좀 들어와 있어요. 아홉수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좀 뭔가 풀릴 듯 답답하듯 이래도 오히려 지금 내년에 운기에 우리가 하반기로 볼 때는 조금 풀려 나가는 그런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기대해 하셔도 되고, 61세는 올해 한갑수야. 사실은 한갑수에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토끼가 토끼를 만나는 해운년이거든요. 이런 해운년에는 사실 우리는 생일을 해드시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그 달에 따라 틀리긴 하나. 그래서 운기에서는 내가 생일달을 해먹고 아니면 구진대를 갔다 왔어. 잔치를 가서 내가 절을 받는 그런 거 있죠. 사춘이나 그런 데는 절을 받잖아요. 요럴 때는 내가 조금 피해 가시는 게 좀 좋을 듯한데, 해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생일이 1월이야, 뭐 6월이야. 그러면 6월 뭐 27일인데 27일 전에 한 일주일 전에만 미리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땜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토끼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추가적으로 마지막 인사까지 또 말씀 딱 부탁드릴게요. 네. 토끼분들은 남들이 좀 예스하면 노하는 그런 게들이 조금 있고요. 고집들이 조금 세고 아집이 좀 있는 편인데, 자기만의 그 생각에 사천 기질이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때로는 내 생각이 맞더라도 어른들이 말이나 좀 이렇게 좀 내 주위에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그걸 들어서 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시면 세상 아름답고 즐겁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